모두 발언에 앞서 최근 국민의당 노선과 정체성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당의 확인 없이 야권 연대와 결부시켜 앞서 나가거나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발기 취지문에서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3대 지향점으로 하는 실용적 중도 정당임을 밝힌 바 있고, 낡은 이념 정치,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실용적 사고로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당의 노선은 창당 선언문과 정강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노선은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치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순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와 안보를 함께 생각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다 볼 줄 아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개혁의 관점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관점과 기조에서 야권의 생산적인 혁신 경쟁을 선도하고, 현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방호복을 입고 한두 시간만 있다 보면 한겨울에도 속에 입은 수술복은 땀으로 모두 젖고 고글은 피부를 파고들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방호복을 입으면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육체적 고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고, 그 중심에 바로 의료진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진들의 폭염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위험 수당 지급과 병원의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 간담회 자료를 보면 대구 시내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약 3,200분이 코로나19 관련 위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에 수당을 반영하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제입니다. 병원과 의료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땀과 눈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파견 간호사와 달리 대구 현지 간호사는 코로나 수당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 대다수를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치료했는데 해당 의료진은 수당 얘기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구 지역 간호사들의 요구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시설이 잘 갖춰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협조가 늦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상급 병원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의료 행위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코로나19에 일치 단결해서 대처해서 전국 확산을 막은 대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의료진이 레벨 D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일하며 탈진하는 사례가 지적되자 언론에서 계속 전신 방호복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신 방호복 입는 걸 선호한다고 그런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에 언론용 사진을 위해서 레벨 D 전신 방호복을 입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 장관의 발언은 현장에 대하여 무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의료진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발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라며 중국 공산당 간부 같은 발언을 하더니 또 3월에는 대구 지역 마스크 부족에 대해서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마스크 대책 실패를 의료진들의 욕심으로 호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고하고 권고합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헌신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특히 K방역의 중심에는 대구의 위기 극복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을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인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현장에서 왜 레벨 D 방호복을 입는지 이해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장관은 자신이 있다면 덴탈 마스크에 수술복만 입고 확진자 병동에 들어가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2시간 정도만 의료진들을 쫓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언론용 사진 때문에 레벨 D 방호복을 입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장관은 코로나19 대처 주무장관으로서의 기본 인식과 자질에 얼마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못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과 술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난주 여당만의 반쪽짜리 법사위에서는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면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배우들도 울고 갈 만한 연기력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당과 추미애 장관의 목표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전에 완벽히 검찰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묻습니다. 범죄 피의자는 광역시장하고 국회의원 하는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집에 가라고 압박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여당 최고위원과 중진들까지 나서서 나 같으면 그만둔다고 압박하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뜻입니까?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줘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정치적 술수입니다.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최소한의 정의와 도덕적 기준도 없습니까? 그런 정치 하느니 차라리 정치 그만두십시오.
민주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도 살아남는 새로운 총장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장의 앞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낡고 부패한 정치 세력이 득실거리지만 뒤에는 이 땅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며 총장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제안합니다.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및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